안녕하세요. 제보자 구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대학 졸업 후에 다녔던 첫 직장은 여행사였는데요. 그때 주 근무지가 북한 금강산이었었어요. 와, 북한? 진짜 북한? 네. 그때 제가 금강산의 한 호텔에서 좀 충격적인 일을 겪었었어요. 그곳에는 당시에 저도 잘 몰랐었던 그런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비밀? 너무 궁금하다. 네. 뭐지? 너무 궁금해. 들으신 것처럼 원희 씨는 여행사에서 북한 관광을 전담을 했었어요. 2007년 당시에는 금강산 관광이 굉장히 활발하던 때였거든요. 원희 씨는 처음 금강산에 출장을 갔을 때가 잊히지 않는데요. 그야말로 사람 손이 하나도 닿지 않은 것 같은 날것의 산 그 자체. 맞아. 오로지 자연에 의해 이리 깎이고 저리 깎인 뾰족뾰족 기이한 모습의 기암 절벽들. 원희 씨는 마치 산에 압도당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한국에서 금강산으로 모여든 이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전국 각지의 무속인들. 이거 처음 듣는 얘기다. 관광객으로 온 한국 무속인들 때문에 북한 측과 마찰이 생겨서 곤란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대요. 약간 기 받으러 가는 그런 거. 왜냐하면 네. 이 무속인들이 금강산에 올라가면 슬금슬금 뭔가를 꺼내는데 바로 초랑 음식, 무속 용품들이더래요. 죄를 지나려고. 그리고는 산에서 굿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굿판 때문에 북한 공무원들에게 여러 번 사과를 해야 했대요. 근데 소문을 들으니까 무속인들이 이러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금강산이 음기가 강해도 너무 강한 영산이라는 거예요. 신령스러운 산이라서 구슬해서 그 기운을 받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산의 강한 음기 때문에 객귀부터 잡귀까지 오만 귀신들이 산에 모여들여서 그렇게 달라붙어서 산다는 거예요. 이 원희 씨는 금강산에 압도됐던 느낌이 너무 생생해서 참 그런 소문이 돌 수도 있겠구나 싶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원희 씨한테 갑자기 금강산으로 출장을 간 선배한테 연락 한 통이 오더래요. 사망사고야. 사망사고. 시신 인계 때문에 지금 내려와 있으니까 원희 씨는 속초 경찰서로 와서 좀 도와줘. 금강산에서. 당시 직원들은 강원도 고성이나 속초쯤에서 생활을 하다가 출장이 있을 때만 북한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이렇게 하면서 일을 했거든요. 출장 일정이 없어서 속초에 있던 원희 씨한테 연락이 온 거였어요. 선배한테 전해들은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학생 관광객들과 함께 온 선생님이 한 분 있었대요. 근데 이분이 아침 일정 갈 시간이 다 됐는데도 호텔방에서 나오지를 않더래요.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뭐 보통 여행지야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일찍 체크아웃 했나 보다 하지만 여기는 북한이잖아요. 그치. 철저히 가이드들의 통제 하에 움직이거든요. 이상함을 느낀 선배는 매니저님, 여기 201호 문 좀 열어주세요. 예? 호텔 매니저와 함께 문을 강제로 열고 조심스럽게 방에 들어갔대요. 근데 선생님이 바닥에 앉은 채로 잠이 들어 있더래요. 저 선생님, 이렇게 흔들어 깨우는데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던 거예요. 아니, 갑자기? 사인은 네. 돌연사. 자다가 갑자기 사망하신 거예요. 근데 앉아서 자나?
원희 씨는 처음 겪는 일에 정말 놀랐어요. 정신없이 선배를 도와서 시신을 인계하고 돌아가려는데 관둘까? 불안해서 일을 못하겠어. 우리도 다른 숙소에서 잘까? 매니저님도 아예 호텔에서 안 자고 멀리 떨어진 컨테이너 임시 숙소에서 자잖아. 근데 이게 지금 몇 번째지? 몇 번째? 호텔 직원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슬쩍 엿들었더니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 이게 웬일이야? 불과 작년에도 한 관광객이 같은 호텔 화장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몇 년 전부터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의문스러운 사고가 계속되니까 이게 귀신의 짓이라는 소문도 자자했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돌지. 그런데 이분이 묵었던 호텔이 어떤 곳이냐면요. 금강산 자락이 바다와 맞닿아 있는 해안가의 한 호텔인데요. 금강산의 음기 때문에 물에 빠져 죽은 물귀신이 있다고 직원들도 호텔에서 자기를 꺼린다는 거예요. 와, 직원들도 이러면 문제 있다. 원희 씨는 사람이 죽으니까 별별 소문이 다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리고 몇 주 후 사건과 소문이 잊혀져 갈 때쯤 출장 일정이 잡혀서 북한에 올라가게 된 원희 씨는 바로 그 해안가 호텔에서 묵게 됐어요. 몇 주 전 사망 사고와 귀신이 있다는 소문이 생각이 났지만 같은 방도 아니고 일정상 어쩔 수가 없으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원희 씨는 무사히 일정을 마치고 자려고 객실 침대에 누웠어요. 그런데 그때 귓가에 바람 소리 같은 게 스치듯이 들리는 거예요. 뭐지? 원희 씨는 객실을 둘러봤어요. 분명히 아무것도 없고 창문도 다 닫혀 있는데 무슨 건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어떤 남자가 흐느끼는 듯한 소리더라고요. 원희 씨는 베개로 귀를 막고 이불도 뒤집어 쓰고 별짓을 다 해봤지만 소리는 그 다음 날에도 밤만 되면 계속 들려왔어요. 베개로 귀를 막고 버티다 겨우겨우 잠이 들었는데 놀래라. 이걸 갑자기 낯이 물에 빠진 것처럼 숨이 막히는 거예요. 잠에서 깬 원희 씨가 이게 뭐지? 놀라서 거친 숨을 몰아쉬는데 그 소리가 가까운 곳에서 들리는 거예요. 원희 씨는 객실 문으로 가서 살며시 귀를 기울였어요. 그 남자가 바로 문 앞에 있었어요. 원희 씨는 숨소리라도 새어나갈까봐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문 앞에서 뒷걸음쳤어. 너무 두려워서 문 앞을 확인할 수조차 없었어요. 그럼 당연하지. 문 열면 안 돼. 조심스럽게 침대로 와서 이불을 부여잡고 두려움에 떠는데 문 앞에서 한참 들리던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지더니 곧 들리지 않더래요. 하지만 원희 씨는 잠들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죠. 그럼 못 자지.
그리고 이른 새벽 1시라도 빨리 이 호텔을 빠져나가고 싶었던 원희 씨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복도를 살펴봤어요. 복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방에서 도망치듯 나오는데 그때 잠깐 원희 씨 방 맞은편 객실 문이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뭐야? 맞은편? 맞은편이? 그리고 그 어두운 문틈 사이로 밤새 원희 씨를 괴롭혔던 그 울음소리가 들리더니 우와. 원희 씨는 온몸에 털이 곤두서고 비명도 지를 수가 없었어요. 떨리는 다리에 간신히 힘을 주고 그 호텔을 미친 듯이 도망쳤어요. 그리고 남은 일정은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직원용 임시 숙소에서 보냈어요. 그렇게 원희 씨는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원희 씨의 모습을 보고 한마디 하시더래요. 앞으로 출장 가면 그 호텔은 가지 마.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과장님이 뒤이어 해주신 말씀을 듣고 원희 씨는 마치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원희 씨가 입사하기 몇 년 전 그 호텔에 객실 직원 성훈 씨와 기영 씨가 근무를 하고 있었대요. 이 둘은 한국 직원이라 호텔 객실 하나를 숙소 삼아 지내면서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휴대전화도 반입 금지고 인터넷도 안 되고 마땅한 오락거리도 없는 북한에서 일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심심하지. 퇴근 후에 마시는 술 한 잔이 유일한 낙이었죠. 그날도 성훈 씨랑 기영 씨는 가볍게 술 한 잔을 하고 잠에 들었어요. 그렇게 한참 잠을 자다가 성훈 씨가 얼핏 잠에서 깼는데 기영 씨가 귀를 막고는 객실 문 앞에 서 있더래요.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고 나가더래요. 잠에서 살짝 깬 터라 눈도 제대로 못 뜬 성훈 씨는 아, 내가 잘못 봤나? 하다가 스르륵 다시 잠이 들었죠.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진짜로 기영 씨가 숙소에 없는 거예요. 성훈 씨는 본게 맞네. 아, 벌써 출근을 했나? 하고 무전을 했대요. 근데 아무리 해도 답이 없는 겁니다. 퇴근 시간이 점점 가까워져 올 때까지 연락이 안 되더래요. 아, 이거 문제 점점? 생긴 거다. 내가 어제 본 게 맞나? 혹시 그대로 계속 안 들어온 건가?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다른 곳이라면 모를까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는 북한에서는 이렇게 장시간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는 사망 혹은 한국 사람들의 출입이 금지된 북한 지역으로 이탈한 것을 의미한대요. 와, 너무 위험한 상황인데? 그리고 며칠 후 호텔은 난리가 났어요. 근데 터졌다. 가까운 해안가에서 기영 씨의 시신이 떠올랐고 사인은 음주로 인한 실족사. 떨어졌다. 근데 다들 좀 의문을 가졌대요. 그럼. 뭐 기영 씨가 술을 많이 마신 것도 아니고 호텔 주변 해안가는 수심이 1m도 안 되는 얕은 곳이었어요. 룸메이트 성훈 씨는 상심이 너무 컸어요. 그때 일어나서 붙잡을 걸. 죄책감도 들고 다른 직원들은 그런 성훈 씨를 더 챙겨주고 막 위로를 해줬죠. 그런데 며칠 뒤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성훈 씨가 넋이 반쯤 나간 채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밤에 자다 깼는데 내 방에 누군가 같이 있었어. 성훈 씨가 자다 목이 말라 잠에서 깼는데 객실 바닥에서 어떤 남자가 술을 마시고 있더래요. 성훈 씨는 아, 기영이가 술 마시고 있구나 하고 다시 잠을 자려는데 기영 씨 얼마 전에 죽었잖아. 맞아. 성훈 씨는 정신이 번쩍 들어서 바닥을 다시 봤는데 아무도 없더래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성훈 씨가 평소처럼 일을 하고 있는데 호텔료 배안가로 와. 기영 씨의 무전 소리까지 들렸다는 거예요. 직원들은 성훈 씨가 충격으로 헛소리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치. 하지만 성훈 씨는 하루가 멀다 하고 직원들을 붙잡고 얘기를 했어요. 밤마다 기영이가 물에 흠뻑 젖어서는 문 앞에 나타나. 계속 흐느끼면서 날 보고 이리로 오라고 손짓한다고. 심각하네. 그리고 며칠 후 호텔 해안가에서 안 돼. 성훈 씨의 시신이 떠올랐습니다. 기영 씨의 시신이 있던 곳과 같은 곳이었죠. 사인은 실족사. 과장님의 이야기를 들은 원희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과장님 혹시 그 직원분들 묵었던 객실이 2층 201호. 원희 씨는 말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 호텔을 도망쳐 나올 때 저절로 열린 그 방. 맞은편에 있던 방. 들어오라고 부르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던 그곳이 바로 201호. 그 방에서 자꾸 사고가 일어나니까 한동안 안 쓰다 얼마 전에 다시 개방한 건데 거기서 묵은 사람이 또 죽어나간 거야. 얼마 전에 죽은 그 선생님 말이야. 그 방이랑 가까울수록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컴플레인도 많았고 지금은 다시 닫았대. 원희 씨는 오싹 소름이 돋았어요. 만약 내가 맞은편 방이 아니라 201호에 묵었다면 흐느낌 소리의 주인은 201호에서 나를 대신할 사람을 찾는 걸까요? 자, 이 이야기는 주인공인 상원 씨가 불과 3년 전에 겪은 일인데요. 일단 직접 말씀해 주신 내용을 먼저 들려드릴게요. 지금 와이프랑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였는데 저희가 즉흥적인 걸 워낙 좋아해가지고 룰렛을 돌려서 여행 장소를 정하곤 했거든요. 그게 그때 딱 걸린 게 통영이었어요. 재밌네 진짜. 이제 즉흥이다 보니까 뭐 숙소도 안 구하고 그래서 방을 겨우 찾아서 들어갔는데 그 모텔에서 본 거죠. 뭘 봤다고? 진짜 다음 날에 딱 봤는데 뭐야? 셀 수도 없을 만큼 있는 거예요. 뭐가 진짜 정말 한동안 뭐 모텔은 찾아도 못 살 수도 봤죠. 없다고.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소름이 돋았는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은 2019년 11월 중순이었습니다. 상원 씨 커플은 밤 11시가 다 되도록 어두운 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주말이라 그런지 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곧 비 올 것 같은데. 잠깐만, 야 저기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가보자. 상원 씨 커플은 제발 방이 있길 바라면서 그 모텔로 향했어요. 자,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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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혹시 방 있나요? 아, 저기 지금 만실이에요. 아, 알겠습니다. 아, 근데 혹시 주변에 방 있을 만한 데 없어요? 아, 저 뒤쪽도 가보셨어요? 네, 몇 시간 동안 이 근처에 다 가봤어요. 아, 그러셨구나. 주말이라서요. 예약하신 거 아니면 지금 구하기 힘들 거예요. 아, 진짜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저희가 샅샅이 다 뒤져봤는데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 그 TV랑 냉장고 고장이 나서요. 손님 안 들이는 방이 하나 있긴 한데. 아, 근데 거기가 좀 지저분할 텐데. 오, 진짜요? 아, 괜찮아요. 주세요. 상원 씨 커플은 어차피 잠만 자고 일찍 나올 거라서 그 방이라도 얼른 달라고 했죠. 네, 다행이네. 그렇게 별 기대 없이 들어간 모텔 방은 깨끗한가요? 말끔했습니다. 진짜 뭐네. 안 쓰는 방 치고는 정말 깨끗한 거예요. 좀 오래돼서 침대가 약간 딱딱하고 끼거리는 소리가 조금 나기는 했지만 그러게. 몇 시간 동안 방구하느라 고생했으니까 이 정도면 더할 나위 없이 만족했죠. 게다가 씻고 나와서 보니까 자기가 뭐해? 오빠. 응. 근데 냉장고 멀쩡한데? 그래? TV 된다. 혹시나 하고 틀어본 TV까지 너무 잘 나오고 상원 씨 커플은 잘 됐다 하고 기분 좋게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했던 선영 씨는 먼저 잠이 들었고 상원 씨는 침대에 기대에 앉아 TV를 봤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TV를 보다가 그대로 잠이 들었던 거예요. 피곤하니까. 한 2시간쯤 지났을까요? 상원 씨는 눈을 번쩍 떴어요. 화면 불빛에 방 안이 비쳐 보였고 TV 소리, 냉장고 소리, 그리고 화장실 환풍기 소리가 울리고 있었죠. 침대에 기대 앉은 자세가 불편해서 편하게 누워서 다시 자려는데 몸이 짓눌려. 기가 안 좋네. 가위라는 거에 한 번도 눌려보지 않았던 우리 상원 씨는 그렇게 어정쩡하게 기대 앉은 채로 한참을 눈만 굴려서 방을 보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이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상원 씨는 에이 자고 일어나면 풀리겠지 하고 다시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서서히 정신이 들더니 다시 잠에서 깨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방이 너무 고요한 거예요. 분명히 나는 TV도 켜둔 채로 잠들었고 그렇죠. 아까 자연스럽게 들리던 냉장고 소리 그리고 화장실 환풍기 소리도 전혀 들리지 않았죠. 선영이가 TV를 껐나? 이렇게 싸한 느낌에 눈 뜨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몸이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심지어 눈도 계속 안 떠지고. 그런데 그때 고요한 방 안에서 뭔가 이질적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하는 소리. 마치 터미널이나 기차역 광장에 있으면 들리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이야기하는 그런 소리였어요. 그런 소리. 이건 들릴 소리가 아닌데 이게. 그제야 상원 씨는 어떻게든 일어나려고 손가락 발가락에 힘을 줘봤지만 이 굳어버린 몸이 꼼짝도 안 했어요. 목소리도 전혀 나오지 않았죠.
이 이상한 소리에 고통스러워하는데 그 웅성거리는 소음들 사이에서 한 목소리가 뚜렷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어린 아이의 목소리였는데 아프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갑자기 여자 목소리로 바뀌더니 뭔가가 이 목소리를 바꿔가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 여자, 중년 남자, 할아버지, 할머니. 계속 바뀌는 목소리가 소름 돋게 울려 퍼졌고 몸은 여전히 옴짝달싹하지 않았습니다. 상원 씨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그때 쏴 비 내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소리에 상원 씨는 화들짝 놀랐고 눈을 뜰 수가 있었죠. 아, 다행이다. 드디어 가위가 풀린 겁니다. 이어서 번쩍 다시 번개가 치면서 얇은 커튼을 통해 방 안이 환하게 비쳤어요. 순간 밝아진 모텔 방 안은 정체 모를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보이는 거 있어. 그들은 옛날 소복, 삼배옷, 그리고 정장, 티셔츠 제각각의 모습을 하고는 상원 씨와 선영 씨가 누워있는 침대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이면서 끊임없이 동시에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상원 씨가 들었던 목소리는 한 명이 바꿔가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제각각 외치던 소리였던 거예요. 상원 씨는 그대로 까무러칠 것 같았습니다. 얼른 눈을 굴려서 옆자리부터 봤는데 선영 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비스듬히 등을 지고 자고 있었어요. 상원 씨는 다급하게 선영 씨를 부르려고 했어요. 불러야지. 선영아, 선영아야. 근데 이 목소리가 속으로만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미칠 것 같던 상원 씨는 온 몸에 힘을 주고 절박하게 소리쳤습니다. 선영아! 드디어 목소리가 튀어나왔어요. 그 순간 누군가의 손을 잡고 있던 한 남자아이 갑자기 침대 위로 기어오고 점점 다가와서 상원 씨의 몸 위에 올라타는 거예요. 그리고는 얼굴을 바짝 대고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아이의 얼굴을 마주한 상원 씨는 견딜 수 없는 공포감에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그리고 날이 밝았을 때는 상원 씨와 선영 씨 단 둘뿐이었습니다. 오빠. 너 괜찮아? 상원 씨는 뭐가? 왜? 라는 대답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쵸. 잠자고 있었으니까. 보통 대부분 왜 무슨 일이야? 라고 말했겠죠. 모르니까. 근데 선영 씨가 약간 떨더니 이렇게 되묻는 거예요. 오빠는? 어? 알고 봤더니 맞아. 선영 씨도 새벽에 뭔가를 봤다는 겁니다.
옆으로 누워 자던 선영 씨도 천둥 소리에 잠에서 깼는데 온 방 안에 가득 찬 그들을 본 거예요. 같이 봤네. 상원 씨랑 똑같이. 그리고 그대로 굳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선영 씨 옆에 침대 밑에서 선영 씨를 뚫어져라 보는 겁니다. 선영 씨도 두려움에 그대로 정신을 잃고 아침에 일어나게 된 거였죠. 어쨌든 두 사람이 같은 걸 본 거잖아요. 그렇죠. 아, 성원 씨는 꿈을 꾼 게 아니구나 생각이 들었고 한 씨도 그 방에 더 있을 수 없었어요. 나와야죠. 씻는 둥 마는 둥 급하게 준비를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 휴대전화가 침대 헤드랑 매트리스 사이에 낀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꺼내려 손을 집어 넣었는데 이렇게 선영 씨가 가리킨 곳은 바로 침대였습니다. 이 침대 틈 사이로 뭔가 좀 까슬까슬한 뭐야? 이 까슬까슬한 뭔가가 만져졌다는 사람 뭐 머리 부장이야 뭐야? 놀란 상원 씨가 다가가서 그 사이를 봤는데 정말로 이 침대 매트리스 밑으로 뭔가가 삐쭉 튀어나와 있는 거야. 성훈 씨는 2판 4판 매트리스를 들어 올려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마. 오빠 하지마. 괜찮아. 괜찮아. 성훈 씨는 말리는 선영 씨를 안심시키고 심호흡을 한 뒤 매트리스를 확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그 자리에 굳어서 한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매트리스 밑 피가 묻은 수십 개의 집 인형들이 누워 있는 거예요. 저희도 그럼 뭐 누가 이렇게 주술을 걸어놨나? 상원 씨 커플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카운터로 전화를 걸었어요. 카운터에는 어제 그 아르바이트생이 아닌 주인 아주머니가 있었고 급하게 상원 씨가 묵었던 방으로 올라왔습니다. 어머나. 이 방에서 잤어요? 세상에 내가 진짜. 내가 이 방 주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 내가 진짜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사장님, 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아주머니께서 그러니까 곤란한 표정을 짓더니 사정을 이야기해주기 시작하셨어요. 아주머니가 모텔을 개업했을 때 손님이 정말 하나도 없었대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친척 보살님한테 한번 봐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모텔을 둘러본 그분이 혀를 끌끌 차면서 이랬다는 거예요. 여기는 안 되겠다. 당장 접어. 어렵게 개업한 모텔을 닫을 수 없었던 아주머니께서 무슨 방법 없을까요? 그러면 집 인형을 만들어서 거기 닭피 몇 방울 떨어뜨려. 그리고 주술을 걸었네. 이 부적 붙여서 놔두면 그 안으로 들어갈 거다. 수십 개는 만들어. 여기 한두 명이 아니야. 귀신이 그렇게 아주머니는 보살의 말대로 귀신을 동인할 집 인형을 만들었고 아예 방 하나를 지정해서 거기에 한꺼번에 몰아놨던 겁니다. 좀 약간 음침한 방을. 성원 씨는 아주머니의 말을 듣자 머릿속에 무언가 번쩍하고 떠올랐어요. 귀신들이 중얼거렸던 아빠 숨 막혀 일어나 그리고 내려와 뭐 왜 저기 자기네들 위에 올라가 있나? 그렇죠. 무겁다는
내려와. 누르고 있었던 거야. 그건 모르는 사이에 자기들을 깔고 누운 상원 씨와 선영 씨에게 하는 말이었던 거예요. 우와, 맞네. 멍하니 수십 개의 집 인형을 바라보던 두 사람은 새벽에 봤던 그들이 옆에서 함께 서 있는 것 같아요. 도망치듯 그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수십 개의 집 인형. 아직도 귀신들을 붙잡아둔 채 그 방에 있을까요? 20대 초반에 김모 씨가 보내준 괴이한 사연입니다. 편의상 승훈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때는 2019년 2월. 얼마 안 됐네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승훈 씨는 통금이 있는 신데렐라 여친 때문에 종종 낮술을 즐겼습니다. 술집에서도 마실 때도 있지만 사실 조금 편하게 마시려고 모텔방을 빌려서 마실 때가 있었어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모텔 빌려서.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해도 친구들끼리. 예. 술 먹고 있는 자기도 편하고. 그날도 그런 날이었습니다. 술이랑 안주를 사들고 들어가서 이제 신나게 마신 거예요, 여친이랑. 낮에 먹으면 취기가 오르니까 잠이 너무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야, 너무 졸린데 우리 대충 치워놓고 자자. 술자리를 정리하고 눈을 좀 붙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너튜브로 잔잔한 음악도 깔아놓고 잠깐만요. 왜요? 왜 효과가 뭐예요? 깜짝이야. 깜짝이야. 끼익 소리가 나길래 아까 새 소리가 나길래. 예. 깜짝이야. 아무것도 움직이지 마. 되게 음악까지 틀었는데 너무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너튜브로 잔잔한 노래도 깔아놓고 여친 통금 시간이 있으니까 늦지 않게 알람도 맞춰놓고 침대에 누웠어요. 그렇게 한참을 자다가 여자친구 쪽에 이제 손으로 이렇게 더듬더듬 이렇게 했는데 없어요. 여자친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생각에 이제 잠결이죠. 아, 그냥 통금 시간이 돼서 갔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다시 이렇게 자려고 하는데 잘 나오던 너튜브 음악 소리가 갑자기 뚝 하고 멈추더니 제일 싫어. 변기 물 내려가는 소리가 변기 물려드네요. 경기 벌레는 소리. 갑자기 화장실에 들렸다고. 물 내리는 소리가 쑥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쓱 깼죠. 왜냐면 화장실에 불이 꺼져 있었거든요. 그렇지, 사람이 들어있으면 켜져 있어야지. 그 방, 그 모텔 느낌 아시나요? 어떤 거요? 방에서 화장실이 보여요. 근데 반투명 유리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그 잘 보이는 실루엣도 보이고. 그 화장실 그 구조 아시죠? 근데 그거였는데 불이 꺼져 있는데 진짜 변기 물 내리는 소리가 그냥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친은 그렇게 생각했죠. 아, 여친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약간 위안은 되지만 무서운 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야, 화장실에 있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2초, 3초 정도 지나서 하면서 희미하게 대답이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아, 불도 안 켜고 뭐해? 놀랬잖아. 아이, 야, 귀신인 줄 알았네. 야, 화장실 불 켠다 하고 일어났어요. 근데 갑자기 불 켜지 마! 깜짝이야. 정말. 근데 이 목소리가 여잔지 남자인지 모를 이상한 목소리로 불 켜지 말라는 거예요. 왜? 승훈 씨가 너무 놀랐어요. 근데 순간 또 이게 너무 민망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면 불 켜면 이제 그 실루엣이 다 보이니까 당황스러우니까. 그럴 수 있겠다 해서 그냥 기다렸대요. 그냥 여친이 나올 때까지. 이번에는 그 화장실 불 꺼진 화장실에서 웃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안에 불빛이 1도 없어요.
휴대폰을 보고 있으면 얇은 불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깜깜한데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지금. 최악의 상황이다. 못해. 그래서 다시 불렀어요. 자기야 아직 볼일 다 안 봤어? 했는데 대답 대신 갑자기 그 흐릿한 그 반투명 유리창에 진짜 무섭다. 눈이 왜 이렇게 커? 진짜 얼굴이 진짜 무서워. 근데 그거 아시죠? 불투명 유리에서 얼굴 다가왔을 때 대충 얼굴 형태는 보이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워. 근데 이게 여친이 아닌 거예요. 머리 길이가 다른 거야. 근데 여친은 짧은 단발머리였는데 머리가 긴 머리카락인 거예요. 그때 하지 마. 말려봐. 그만 좀 해요. 진짜. 진짜 너무 무섭다. 방금 진짜 진심으로. 박수 소리가 진짜 들리는 너무 거야. 무서워요. 진짜 그 머리 이귀신 같았어. 근데 박수 소리는 계속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너무 놀라서 숨도 안 쉴 정도로 너무 무서워서 그냥 겨우 숨을 쉬면서 말이 안 된다. 눈은 그 유리창을 계속 보고 있었대요. 순간 박수 소리가 딱 멈추더니 하지 마. 그 형체가 싹 뒤로 빠지는 거예요. 걸어가는 게 아니고 스르르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주섬주섬 옷 입고 이제 핸드폰 챙겨서 핸드폰 딱 봤더니 새벽 1시. 그리고 톡이 하나 와 있는 거예요. 뭐라고? 10시 반에 집에 잘 도착했어 라는 여자친구의 톡이 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없었네. 10시쯤 나갔고 1시면 3시간 동안 같이 있었던 그는 누구일까요? 이번 사연은 인천에서 김현지 씨가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현지 씨 나이 22살이었던 2016년 12월의 일입니다. 근데 12월이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날이 있잖아요. 이브죠. 어떻게 보면 1년 중에 가장 괴담이랑 좀 어울리지 않는 날 밤. 크리스마스로 넘어가는 자정 그 즈음이었어요. 아, 이땐 괴담이 없는데. 당시 현지 씨는 무려 7년 동안 사귄 남자친구와 헤어진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아이고 힘드네 마음이.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분노와 눈물이 뒤섞인 그치. 대환장 크리스마스 파티 타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니까 이 언니가 김현지 솔로 된 기념으로다가 소개팅 쫙 깔아준다니까? 아니 지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7년이야. 어? 내가 걔를 7년이나 만났다고. 야 시끄러워. 됐고 어떻게 할 거야? 집에 갈 거야? 아니면 1박 콜? 콜. 콜? 그래, 오늘 한번 끝까지 달려보자. 마음 먹고 숙소 검색에 나섰는데 웬걸 죄다 만실인 거예요. 없는데? 방 못 잡아. 예. 야야야. 그 시장 골목 쪽에 모텔 하나 있지 않았어? 바로 전화를 걸어봤죠. 여보세요? 아, 혹시 빈방 있나요? 네. 아, 그러면은 저희가 3명인... 에? 여보세요? 빈방이 있다는 얘기만 듣고는 전화가 끊어진 거예요. 성격이 급하시나? 일단 뭐 방이 있다고 하니까 저희 셋은 신이 나서 근처 편의점에서 이것저것 먹을 걸 사서 들고 모텔로 향했죠. 저희가 3명이라서 그러는데 침대 2개 있거나 좀 큰 방이 있을까요? 아주머니는 저희를 힐끔힐끔 쳐다보시고는 키를 하나를 들었다가 놨다가 하시더라고요. 마치 망설이는 것처럼요. 그러다가 별다른 이야기 없이 키를 건네주시며 4층 이러시는 거예요. 뭐가 있나? 아, 네.
원래 좀 무뚝뚝한 성격이신가 보다 싶어서 일단 계산을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가죠. 저희 방은 405호였거든요. 엘리베이터가 4층에 도착해서 문이 열리자 어두운 조명 사이로 긴 복도가 보였어요. 조용히 방을 찾아서 걸어 들어가는데 뭐야 그게? 웃는 소리 아니야? 깔깔거리는 여자 웃음소리도 섞여 들리는 것 같고 다른 방 손님들이 떠드는 소린가 보다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친구들 뒤를 따라 다시 걷는데 순간 뒤통수랑 목덜미 쪽에 싸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럴 땐 괜히 뒤돌아보기가 좀 망설여지잖아요. 그래서 대놓고 보진 못하고 힐끔힐끔 거리고만 있는데 문 열리는 소리가 나니까 저도 모르게 휙 반사적으로 몸이 돌아간 거예요. 방금 지나온 객실 문이 아주 살짝 열려 있더라고요. 아, 저 객실 손님이 방 밖으로 나오려다 우리를 보고 잠시 멈칫했나? 생각을 하는 순간 야, 뭐해? 우리 방 저기야. 아, 가자. 저희 객실은 4층 복도 맨 끝쪽 방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시설은 살짝 오래된 느낌의 침대도 하나뿐이었지만 생각보다는 깔끔하고 괜찮았어요. 저희는 곧바로 술과 안주를 꺼내들고 다시 그치? 저희만의 파티를 이어나갔죠. 시간은 금방 새벽 3시를 넘어섰고 날아가. 밤을 새워서 놀자던 저희는 쏟아지는 잠에 결국 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대충 술자리를 정리한 후 침대에 셋이 타닥타닥 붙어서 잠이 들었죠. 갑자기 날카로운 비명 소리에 잠이 확 깨서 일어나 보니까 제 옆에서 자고 있던 민주가 문을 열고 막 뛰쳐나가는 거예요. 왜요? 나 그때 전 갑자기 잠에서 깨기도 했고 술 기운도 돌 때라 큰 생각 없이 야, 이민주 문 닫고 나가. 하고는 다시 돌아 누워서 자려고 했죠. 근데 옆에 누워 있어야 할 은하가 없더라고요. 세 명이 다 한 명도 없어? 어디 갔어? 방금 민주도 나갔으니까 그럼 방에 나 혼자 한 건가? 뛰쳐나가. 깜깜하고 낯선 방 안에 혼자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치. 살짝 으스스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보니까 침대 머리맡에 핸드폰 2대가 나란히 있더라고요. 이것들이 지금 나 두고 장난을 치는 건가? 바로 옷을 걸치고 1층으로 내려갔죠. 1층에 도착해보니 야, 카운터 앞에 민주랑 은하가 둘이 같이 있는 거예요. 여기 올 거면 말이라도 하고 가든가. 니네 뭔데? 근데 친구들 상태가 좀 이상한 거예요. 제 쪽을 보는 게 아니라 제 어깨 너머를 힐끔거린다고 해야 되나? 다가가 보니 온몸을 벌벌벌벌 떨고 있고 더 이상한 점은 그 친구들 옆으로 아주머니가 나와 계시더라고요. 주인 아줌마. 왜 그래? 뭔 일 있었어? 아줌마 얘네 왜 이러는지 아세요? 아가씨는 괜찮은 거지? 뭐가요? 갑자기 아주머니께서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시더니 돈 내줄 테니 방 빼. 아, 무슨 소리예요? 이 새벽에 저희가 어딜 가요? 얼른 나가. 막무가내로 그냥 나가라고 하시는데 그 와중에 친구들은 덜덜덜덜 떨고만 있고 방법이 없더라고요. 결국 저는 친구들 짐을 챙겨 밖으로 나왔고
돌려받은 돈으로 친구들을 차례대로 택시에 태워 보냈어요. 전화해. 조심히 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자 남아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귓가에서 아까 모텔 복도에서 들었던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순간 너무 놀라서 고개를 휙 돌려서 모텔 쪽을 쳐다봤는데 아무리 저기서 창문을 열고 떠들어도 이렇게까지 선명하게 들린다고 싶은 거예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든 생각이 아, 이게 사랑이 아니었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엄습한 공포에 심장이 정말 터질 것처럼 쿵쾅거리던 그때 저 멀리 헤드라이트를 켠 채 다가오는 택시가 보였고 저는 그 자리를 도망치듯 서둘러서 택시를 탔죠. 그리고 택시에 탄 순간부터 거짓말처럼 소리도 멈췄어요. 다행이네. 그렇게 전 집에 도착을 했고 긴장이 풀리면서 다시 술 기운이 몰려왔어요. 저는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바로 침대에 쓰러지듯 누워버렸죠. 근데 잠이 들락말락하는 그때 그 소름 끼치는 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얼른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이미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 누가 서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 이 웃음소리 저 여자 거였구나. 웃다가 제 쪽을 슥 보는데 한 번도 본 적 없는 여자더라고요. 모텔에서 쫓아오듯이. 근데 갑자기 깔깔거리며 웃던 여자가 괴로운 듯이 와크와크 막 토하는 것처럼 입에서 뭔가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알 수 없는 행동을 막 반복을 하면서 점점 거실에서 제 방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죠. 저는 그 여자와 눈이 마주칠까 봐 너무 무서워서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그 여자의 웃다가 울컥거리는 소리는 귓가에서 계속 맴돌고 온몸에선 식은땀이 막 흐르던 그때 어느 순간 제 귀에 대고 이렇게 말해요. 좀 줘. 그 말만 하고는 사라지는 느낌이 들어 잠시 후에 실눈을 살며시 떴는데 아까 그 여자가 휘청이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더 이상 못 참겠다는 듯 제 얼굴에 대고 구토를 하는데 그 입에서 나온 건 검붉은 핏덩이뿐이었어요. 아니 얘가 진짜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얼른 진짜 어찌나 엄마가 반갑고 감사하던지 덕분에 현실인지 가위였는지 모를 악몽에서 벗어났습니다. 보니까 아까 집으로 보낸 민주한테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현지야, 나 잠을 못 자겠어. 또 그 여자 볼까 봐 못 잘 것 같아. 여자? 무슨 여자? 아까 모텔에서 그 여자 못 본 거지? 아씨, 왜 나랑 은하만 봤지? 아니야, 도대체 무슨 일 있었던 거야? 너네 둘이 왜 그렇게 뛰쳐나갔냐? 그랬더니 제가 거기서 소름이 더 돋았던 건데, 무서웠던 건데 그 친구들이 봤던 사람도 제가 봤던 것처럼 막 허리를 앞뒤로 꺾으면서 웃다가 막 객실을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또 막 컥컥거리고 토하고 막 똑같았어요, 행동이. 그리고 생김새도. 그런 여자를 똑같이 본 거예요. 저희 셋은 그렇게 정체를 알 수 없는 같은 여자를 본 겁니다. 이제야 저는 모텔에서 있었던 일들, 제가 집에 와서 겪은 일들이 모두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누구에게 상의해야 하는지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냥 넘기기엔 저는 모텔이 아니라 집에서도 그 여자를 본 거잖아요. 정말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전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왜? 왜냐면 남자친구 삼촌이 무속인이셨거든요. 아, 그래서 전화. 우리 운명이야. 잠시 후 다시 연락을 줬는데 그 친구 삼촌이 저보고 친구를 다 데리고 자기를 찾아오라고 하셨대요. 돈도 안 받으시겠다고 하시면서 꼭 오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전 친구들과 함께 전 남친의 삼촌 신당을 찾아가게 됐어요. 아무 말 없이 휘파람을 부시고 방울과 부채를 흔드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상에 내려놓으시고는 목이 너무 아파. 목이 쓰려. 독한 것이 대체 뭘 먹은 거야? 저희 셋은 동시에 크게 놀랐어요. 저희가 본 귀신도 계속 펄럭대기만 했고 또 사실 저희 셋도 모텔을 나온 후부터 계속 목부터 명치까지 쓰리고 아팠거든요. 이게 다 그 여자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소름이 돋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니들이 지금 뭘 달고 왔는지 알긴 알아? 네? 저희가 뭘 달고 와요? 니네 셋 다 봤다며? 니네가 본 그거 자살기야. 자살기. 저기 왜? 물 마시고 죽었길래 아주 그냥 목이 아파 죽겠어. 정말 저희 셋이 보았던 그 여자는 모텔에서 죽은 누군가의 영혼이었을까요? 대체 그 모텔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에겐 아직도 많은 의문이 남아있는 밤입니다.